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포장학회 처음 와봤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인쇄전자학회에서 만났는데 사실 저는 인쇄전자보다는 생체 센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하이드로젤 기반 무선화학 센서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젤이 왜 바이오케미컬 센서로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하이드로젤 센서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을 얼마만큼 잘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에 스페시픽하게 볼륨 체인지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센서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볼륨 체인지를 우리가 외부에서 읽어낼 것인가, 인터로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얘기는 두 번째 그 인터로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가 신선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화학적, 그다음에 물리적,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이렇게 옵티컬한 캐릭터라이제이션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식품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델리케트한 시스템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센서 시스템으로 봤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익스포즈 되는 온도도 굉장히 다르고 습도도 굉장히 다르게 되고 어떤 체인에 따라서 이제 또 추적해야 되는 시간도 길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논문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또 비용 또한 굉장히 저가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비색 센서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센서들, 온도나 이제 휴미디티 센서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패키징이기 때문에 한번 측정하고 이제 버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로 가는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 식품에서 발생하는 이제 바이오케미컬한 정보를 읽어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이오케미컬 센싱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애널라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 애널라이트랑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셉터랑 인터랙션을 하고 나서 나오는 신호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한 번 더 필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아웃 시스템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이드로젤은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은 기본적으로 이제 3D 폴리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머금기 때문에 수분에 포함된 이제 애널라이트들과 잘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스티뮬라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스웰링 비헤이버가 이제 리버시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그리고 이것이 순수하게 폴리머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 즉 예를 들어서 엔티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틴들에 비해서 사실 시간이 지나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했었을 때 썩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이드로젤 자체는 이제 다양한 스티뮬라이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많이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고 바이오컴패티블하다,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pH sensitive 하이드로젤인데 이제 Anionic 해서 이제 MAA 그룹에서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pH를 측정하는 그런 하이드로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싱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하이드로젤은 사실 이제 부피가 변하는 건데 이 부피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전기적 시그널로 변환을 할 것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 이럴 때 많이 나왔던 방법은 MEMS 테크닉과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캐패시티브 MEMS 센서 안에다가 하이드로젤을 채워놓고 하이드로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이어프레임이 바뀌게 되면서 캐패시턴스가 변하는 것을 무선으로 읽어낸다든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피에조 리지스티브, 즉 볼륨 변화를 통해서 캐패시턴스 체인지나 이제 그런 리지스티브 체인지를 보는 게 있었고, 또 옵티컬하게 파이버나 이런 형광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이드로젤을 우리가 와이어리스한 센서 시스템에 커플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나노 물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었던 연구는 이제 마그네틱 나노 매티리얼들을 이제 하이드로젤 안에다가 넣게 되고 얘네들이 볼륨 체인지를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변화시키는 LC 시스템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레조넌스 시스템이 이제 캐패시턴스랑 인덕턴스로 정해지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결정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이드로젤 내부에 매그네틱 매트리얼을 넣어놓게 되고 얘네들이 스웨일링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볼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그네틱 플럭스랑 커플링이 늘어나가지고 인덕턴스가 커진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쉬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에서 나노 파티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퀴즈 메저먼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이드로젤 메쉬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그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가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센서는 그 폴리이미드 센서 위에다가 하이드로젤들을 이렇게 패터닝을 한 센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내노 파티클들이 인베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pH를 측정하면 리버서블하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한쪽이 하이드로젤이 클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스트레인 빌드업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스트레인 빌드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패터닝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보시면은 리버서블하게 pH를 저희가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센서 아웃풋이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0.1 pH 정도까지도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그네틱 파티클들을 하이드로젤에 넣게 되면 저희가 하이드로젤 볼륨 변화를 인덕터와 커플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시스템 자체는 패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코일을 가져다 놓고 이제 코일을 놓고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번거로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줄이고자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한 것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삽입형 디바이스로 만들었었던 것인데 뭐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파워링 소스를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매그네틱하게 또 마찬가지로 인덕션을 준다라고 하면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초음파를 외부에서 쏴주게 되면은 이 PGT가 여기 LC를 차징을 하게 되고 그 차지를 했었을 때 얘네가 RF를 에미션하게 되고 그래서 바깥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현실적으로 한 5mm 정도 떨어져 있고 사실 뭐 식품 패키징에서는 충분한 거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식형 센서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센서 지오메트리를 바꿔가지고 초음파를 보내게 되면은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pH에 따라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시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pH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pH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이드로젤의 볼륨 변화, 인서션 랭스를 정확하게 미러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젤 자체가 이제 볼륨 변화가 볼륨 변화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 센서의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초음파를 쏘게 되면 저희가 RF 시그널이 이제 타임 딜레이 후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초음파가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나오는 초음파에 저희가 그 다음 데이터 있겠죠. 그 나오는 초음파의 요 신호의 RF 신호를 저희가 외부 리시버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시프트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로게이션 하는 두 번째 방법은 LC 패시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에너자이즈를 하고 여기에서 RF가 방출되게 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이제 식품에다가 만약에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 챌린지가 무엇이냐면 L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식을 간략하게 쓰면은 C는 별로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도 변하고 그다음에 아이오닉 스트렝스도 변하고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변하면은 로스 펑션도 변하기 때문에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시프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온도나 이런 것들과 휴미디티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센서를 놨었을 때 주변 휴미디티가 바뀌어서 이게 아웃팅이 바뀌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이 pH에 따라서만 이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퍼런셜
한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만든 것은 이제 인쇄 전자 기반으로 저희가 디퍼런셜 트랜스포머에다가 이제 하이드로젤 센서를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일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저희가 주게 되면은 플럭스가 양쪽이 동일하게 걸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코일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두 번째 코일에서 발생되는 전압이 그 지오메트리상 캔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두 개의 인덕턴스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아웃풋이 0이 됩니다. 하지만 저기에서 만약에 이제 한쪽에 마그네틱 매트리얼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쪽 코일에 그 인덕턴스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M1과 M2가 동일하게 캐패시턴스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온도의 변화, 휴미디티의 변화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른 영향들에 의해서 오는 이펙트들을 이제 캔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primary planar 코일이 이제 readout 코일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secondary planar 코일이 이제 M1과 M2를 저희가 잉크젯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프린트 할 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방향이 서로의 플럭스가 캔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한쪽 위에다가는 저희가 pH sensitive 하이드로젤에 magnetic material을 추가를 하고 다른 쪽은 이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블랭크로 나타나든지 하면은 저희가 아웃풋이 이제 다른 요소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거는 일단은 프라이머리 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력을 송출해야 되고 그래서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잉크젯으로 프린트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두께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롤투롤로 저희가 프린트한 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잉크젯으로 이제 프린트를 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코일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려 있는 방향이 두 개가 서로 캔슬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잉크젯으로 전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그 폴리이미드 위에 카퍼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잉크젯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Q 팩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가지고 프린팅 횟수에 따라서 Q 팩터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봤었을 때 Q가 한 0.4 정도 되면은 실제로 사용할 때 센서가 나와가지고 Q가 0.4 정도 될 때까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실험은 일단은 저희가 Vout을 이제 M1과 M2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매그네틱 매티리얼을 저희가 얼마만큼 인트로듀스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센서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결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센서를 이제 다양한 다른 pH에다가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pH가 낮을 때와 pH가 높을 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원리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피 변화에 따라서 플럭스가 커플링 되는 것도 달라지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젤 메쉬 내에서 얘네가 이제 마그네틱 파티클들이 돌 수 있는 자유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센서를 아마 그 자료가 제가 학생한테 마지막에 부탁을 했었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온도의 변화를 완전히 안 받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니까 온도의 변화를 안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 코일 자체의 저항이 바뀌게 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존 센서에 비해서는 온도에 따라서 훨씬 더 변화를 안 받았고 사실 기존 센서는 저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캐패시턴스였습니다. 기존 센서가 저희는 이제 생체 삽입형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 있는 물의 함량이 굉장히 비슷한 데 비해서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습기 틀어놓고 이러면은 값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디퍼런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잘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타입의 이제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제 패시브 플래너 LC 센서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가 빠르고 이제 패브리케이션이 가장 간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리미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습도가 바뀌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ultrasonically powered 된 LC 센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interrogation range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에너자이즈를 시켜주고 한 10cm 넘는 거리에서도 이제 신호를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어쨌든 에너지를 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파워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미디티 체인지에 여전히 센시티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덕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퍼런셜 센서를 사용을 하는 건데 디퍼런셜 인덕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휴미디티나 템퍼처 체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센시티비티를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플래너 스트럭처를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패키징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살짝 긴장해서 굉장히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